이제 원장님 오셔서 임신 중독이 심하다. 출생신고도 하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틀 만에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입덧이 심해서 사과 주스,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당만 엄청 섭취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88kg까지 몸이 쪘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순환에 꽂히면서 그것 일식도 하지만 요가를 추가를 하고 마사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앞에만 삼겹살이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도 삼겹살이 있었거든요. 그러게 막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몸을 막 만들어 놓으니까 입덧을 안 하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 나도 치유받고 내 얘기로 또 치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용기 내서 왔어요. 이야기 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진짜 아이 얘기는 못해요. 저는 결혼 7년 만에 아기를 갖게 됐어요. 시험관 아기 시술로.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뭔가가 이상하더라고요. 몸이 막 붓고 7개월을 하루 앞둔 날 이제 일반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임신 7개월 때. 네, 7개월을 하루 남겨두고 가봐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서 오전에 가서 이제 원장님을 만나고 이런저런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 중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검사 막 해주시고 오늘 출산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출산 잘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넌 출산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임신 중독증의 증상이 있어서 온 건데 근데 또 말도 안 되게 막 좀 붓고 잠을 누워서 자지도 못하고 기대자기도 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입원은 하겠다. 왠지 가면 입원은 할 것 같고 했는데 갑자기 출산 잘하세요 하게 이분 무슨 실수하셨네. 근데 그 출산하러 온 사람 아닌데 막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원장님 오셔서 임신 중독이 심하다. 오른쪽 눈이 임신 중독 증상으로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게 보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인큐베이터가 딱 하나 남아있다. 지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인큐베이터가 없게 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 중증이니 지금 수술 안 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느낌이. 네,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냥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제 거의 7개월이니까는 충분히 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학병원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빨리 그 출생신고도 하시고 막 해라 막 이래가지고는 남편이랑 막 이름 지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막 출생신고도 하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이틀 만에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믿기지가 않아서. 믿기지도 않았고 마그네슘을 주사를 해주셔서 차분하더라고요. 저는 좀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엄청 덤덤하고 이건 내가 아닌데 뭐지? 내가 혹시 뭐 어떻게 막 할까봐 나에게 이상한 주사를 놓으셨나, 이렇게 안정제를 놓으셨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아기를 보내고 집에를 왔는데 출산하고 4일 만에 이제 모유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살짝 추운 한 11월 11일 날이었으니까 이렇게 외투를 걸치고 왔었는데 외투를 벗었는데 모유가 원피스에 이렇게 쫙 묻어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울고 얘도 모유도 막 얘도 가슴도 우는구나 막 이러면서 남편은 이제 출근하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나 때문에 중독에 걸려서 애기도 잘못되고 남편도 힘들어하고 이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 뺨을 막 때렸어요. 막 이렇게 막 때리면서 자책을 했어요. 그 침대에 누워 막 있다가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면서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있는 내가 그냥 상상이 되더라고.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내가 상상이 되더라고. 그러면서 안 돼. 자살은 지옥이고 내가 자살을 하면 죽음은 무섭지가 않은데 하늘나라에 있는 하준이를 만날 수는 없다. 아예 만날 수는 없다. 내가 자연적으로 죽게 되면 천국에서 하준이를 분명히 만날 텐데 내가 자살을 하면은 영영 못 만나는구나.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막 그때 성경 필사 막 하고 그 유기성 목사님 막 설교 막 듣고 막 그런 걸로 마음을 빨리 추스리자 하면서 아, 나는 원래 이런 애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가 원래 낙천적인 애거든요. 긍정적이고. 그러니까는 빨리 나를 돌아가자 막 하면서 막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근데 남편 우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 연애 기간까지 9년 만이고 처음 엉엉 울더라고요. 남편도 스트레스성 장 폐색이 와가지고 119에 막 실려가고 12월 달에 한 달 조금 넘게 만에 아주대병원에서 개복 수술해서 장을 절제하는 수술도 하고 하면서 그때 코로나 시즌이어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면서 서로 걱정만 했대요. 오빠는 내 걱정, 나는 오빠 걱정만. 그냥 멍하니 그냥 통독하고 막 그 예배 막 보고 그냥 그거에 막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다. 이유가 있으시니까 이러겠지. 절대 저한테 그러실 분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면서 있다가 이거를 좀 무기력하고 막 이런 생활에서 슬픔과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모유가 나와서 제일 많이 슬펐거든요. 애기한테 줄 수 없는데 남들은 아파가지고 막 못 주는데 너무 잘 나오니까 일단 7개월에 이제 남편을 출근해주고 거실에 왔는데 이제 강아지가 노견이에요. 지금 17살인데 그 소파에서 왜 내려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원래는 항상 같이 반겨주고 막 잘 갔다 와 이러는데 소파에만 앉아갖고 막 발발발 떨더라고요. 너 왜 그래? 이러고 다 봤는데 다리를 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병원을 데려갔어요. 강아지가 나이가 이제 너무 많다. 슬개골이 탈구화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아예 할 수가 없다. 어머나 얘도 데리고 가려나 막 이러면서 너무 무섭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쿠팡에다가 그 슬개골 그 보호대를 샀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러셨거든요. 혹시 산책은 얼마나 시키세요? 막 이랬는데 산책을 7개월도 안 시켰어요. 그냥 내 슬픔만 보고 그냥 패드만 갈아주고 밥 주고 물 주고 하지만 예쁘다 그냥 그 정도만 침대에만 있었던 거예요. 슬퍼하고 막 그러면서 이것도 내 탓이다. 그때부터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시켜주기 다시 하면서 저도 나가게 됐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도 계속 더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강아지랑 같이 산책 나가고 하면서 한 2주 좀 있다가 막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고 지금 막 뛰어도 다녀요. 자기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88kg까지 몸이 임신 때문에 쪘었는데 그때 거의 당시 88kg. 네, 저도 88kg인지 모르고 있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아기를 수첩 정리하고 보면서 이제 88kg였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때 한 15kg가 빠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이런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임신 기간 동안 쪘던 것들이 그냥 쭉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내가 이러고 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면은 난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또다시 이런 몸을 가지고 아이를 가지면 또 올 거다. 왜냐면 중독증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올 확률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룹 PT 그 복싱장에서 하는 거 있었어요. 그거를 해서 이제 인바디를 체크를 했는데 골격
접근량 그게 20.5고 체지방률이 47점 몇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거는 기초대사량이 1000이 안 넘더라고요. 거의 막 900 막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봤던 것들은 항상 1000 매개시였는데 900도 나오나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줄넘기를 처음에 시키는데 줄넘기를 하면 내 앞에 줄이 있는 거예요. 뛰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도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닌데 이러면서 또 뛰는데 내 또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를 못 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누워만 있었구나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스태퍼는 아니고 이렇게 박스인데 이렇게 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라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팍팍팍 뛰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고 이거를 했어요. 이제 건강검진을 하라고 이제 국가건강검진 나왔어요. 그거를 병원에 가서 이제 내가 어떤 상태인지 봐야겠다 해가지고 피검사랑 이렇게 했는데 대사질환 초기 뭐 이렇게 초기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그게 왔더라고요. 대사질환이 뭐지? 이랬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막 유튜브로 대사질환이 뭔가 그때 이제 겸님 그 영상을 보게 되면서 그 세면대에 내 머리카락이 있는 거를 보면서 와우 뭐 이러고 당류 설탕 그 영상을 보고 이거였나? 그 임신 때 입덧이 너무 심했어요. 출산하러 갈지 몰랐지만 그 병원을 가기 전날에 막 12번씩 토하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고생했다. 네, 엄청 힘들어서 내 인생에 2번은 없어 막 이랬거든요. 너무 힘들게 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는 거실에 나가야지 했는데 이렇게 막 그냥 내 의도와 상관없이 우엑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입덧이 심해서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포도 주스, 뭐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당만 엄청 섭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냄새랑 이렇게 맨날 토하니까 못 먹는데 그런 것들을 먹게 돼가지고 이제 내 몸이 순환이 안 됐었나 막 이러면 생각에 순환에 꽂혔어요. 간헐적 단식도 있지만 순환이라는 거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순환을 시키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미용실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먹는 게 막 일정치가 않고 8시에서 9시에 끝나면은 그 막 10시 되기 전에 밥 먹거나 아니면 야식 먹거나 또 잠은 한 12시, 1시 넘어서 자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16대 8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늘려봐야겠다. 그럼 18대 6을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그냥 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껌이라서 그러면은 1일 1식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근데 잘 할지 모르겠으니 3일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저탄고지는 제가 못하겠는데 고지를 못하겠는데 그럼 거의 저탄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삼겹살 2개에다가 그냥 버섯을 구웠고 아스파라거스 굽고 그거를 쌈을 싸먹는 거를 하루에 2시에서 3시 사이에 그거를 먹었어요. 삼겹살 2개가 그 몇 개 얼마나요? 몇 g인지도 모르겠지만 2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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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2점을 생각해갖고 너무 적은데. 내가 어떻게 또띠아가 미안하지. 2줄에다가 버섯에다가 아스파라거스에다가 쌈 싸가지고 그것만 먹고 3일을 했는데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순환에 꽂히면서 그것 일식도 하지만 요가를 추가를 하고 그 마사지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순환을 빨리 시키려면 마사지가 필요를 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저는 미용과를 다녔었기에 알고 있었어가지고 요가를 5일을 가는데 5일 중에 2, 3일은 저녁 타임도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막 하고 그 일주일에 한 번 마사지 받고 일주일에 한 번 찜질방을 가서 땀을 빼려고 갔어요. 근데 땀이 위에만 나오지 밑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체가 뜨거워지질 않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뜨거워지질 않고 그냥
막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위에서는 땀이 나고 하는데 하체를 빼고 싶고 하체가 순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뜨거워지질 않고 근데 문제가 분명히 있다 하면서 그때 이제 1일 일식을 그것만 먹고 3일을 했는데 너무 잘 돼서 몸도 가벼워지고 해서 그거를 그러면은 일주일을 해보자 해가지고 일주일을 했어요. 근데 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된다가 어떤 거예요? 어렵지 않았다. 어렵지 않고 그냥 뭐잘 유지되고. 네. 힘들지 않고. 예, 전혀 힘들지 않고 뭔가 하는 거 아니고 몸이 그냥 자연스럽다. 예, 가볍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72시간을 하는 거야. 막 이 생각에 바로 72시간 단식을 했어요. 이틀까지는 살 것 같고 막 시야가 눈이 엄청 좋아지고 막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서 냄새가 나고 이게 독소가 빠지는 거구나 막 이러고 마사지를 받는데 제가 이렇게 등에 살이 찌잖아요. 마지막에 그 등에 마사지를 하는데 그냥 살이 아니라 덜그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사 선생님이랑 얘기했죠. 저는 여기를 뚫고 싶다. 그래가지고 전신을 하지만 그거를 이쪽을 조금 더 비중을 두고 해서 마사지 막 하고 그걸 한 2달 했더니 아예 그 떨그덕한 그 느낌이 아예 사라졌어요. 완전 뚫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엄청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저 이거 옷을 못 입었어요. 이게 막 터질 것 같아갖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저 뒤에가 앞에만 삼겹살이 있는 줄 알았더니 뒤에도 삼겹살이 있었거든요. 그러게 막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72시간을 끝내고 그 보식 기간을 18대로 계속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막 빨갛게 막 뭐가 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으로 보던 탄수화물이 부족한 증상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럼 이제부터 밥을 그냥 먹어야겠네 이러면서 밥을 먹고 했는데 또 옆구리에 갑자기 대상포진이 아이고. 제가 너무 그냥 막 하고 또 그 살이 한 달도 안 돼서 한 3주 만에 15kg가 빠진 거거든요. 3주요? 3주에서 한 달? 못 만에. 빠른데? 그러니까는 모든 걸 다 했잖아요. 72시간 단식에. 설밀라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막 마사지도 하고 찜질방 가서 땀도 빼고 뭔가를 그 집에서도 서해부 쪽 거기가 제가 팬티 라인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볼록 튀어나왔었거든요. 허벅지 이 부분이 막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었는데 그거를 괄사 같은 걸로 살살살 이렇게 세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살살살 하면서 림프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더 하고 여기가 살로 파묻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물도 고였던 내가 막 여기에 막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칼싸로 막 이렇게 살살살 문지르고 막 하는데 되게 신기한 경험한 게 여기 왼쪽 허벅지 여기 볼록했던 부분이 그거를 하고 자기 전에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있는데 이게 뚫리는 느낌이 있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흐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에서. 여기가 살 매끈해지면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통 거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약간 림프절 그쪽 쓰레기통이라고 하면은 여기로 갖다 줘야지 여기에서 이제 빨리 배출이 되고 하는데 이제 여기가 막혔던 부분이 뚫리면서 여기가 이제 쏙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여기가 쏙도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막 이러면서 팬티를 싹 다 바꿨어요. 사각으로 다 바꿨어요. 삼각에서 사각으로 다 순환 잘 되기 위해서 사각으로 싹 다 바꾸고 하면서 엄청 노력해가지고 몸을 싹 다 빼고 시험관 시술을 다시 해야겠다 하고 총 1년 한 9개월 만에 병원을 다시 갔어요. 7월 달에. 가지고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또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렇게 몸을 막 만들어 놓으니까 입덧을 안 하더라고요. 어머머머머머. 몸을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이어서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 몸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임신 중에 내 몸에 독소가 많거나 이러면은 못 먹게 하거나 이걸 이렇게 토로해서 배출하게 한다거나 이런
게 있었고 내가 몸을 깔끔하게 정화를 시켜놓고 하니까 입덧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오, 신기하네. 네,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10주 되기 하루 전에 이제 갑자기 피가 하혈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피는 좀 고여있는데 괜찮다, 심장 잘 뛰고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타이유 주사 맞고 다이어트 진짜. 예, 그 임신 그 유산 방지 주사 그거 맞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전에 그 일요일 날 피가 나가지고 아무 가까운 병원에 가가지고 산부인과 가서 맞았는데 이제 원장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서 기존 다니고 있는 원장한테 가가지고는 얘기를 했어요. 피가 난다 이러면서 했는데 괜찮대요. 피가 고여있긴 한데 뭐 충분하게 심장도 잘 뛰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며칠이 지나고 피가 또 몽글몽글 덩어리가 나오면서 아기가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피가 아닌 뭔가가 나와서 이게 뭐지? 이랬는데 막 물티슈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유산을 했구나.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유산이 된 것 같아 이랬더니 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기가 나온 것 같아 이랬더니 어딨어? 이러더라고요. 볼 거야? 내가 이랬어요. 확인을 해보고 싶대요, 본인도. 못 믿고 안 믿고 싶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오빠 이거 손가락인 거 보이지? 약간 이 손가락에 마디 같은 게 이렇게 보이지? 이러니까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더라고요. 뭐가 아니야, 제가 맞잖아 이랬어. 하고 새벽에 갑자기 진통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미친 듯이 배가 아프고 막 이래서 분당 서울대 병원 가가지고 검사하고 유산 맞다, 아기가 없다 이런 확인을 하고 근데 그때 딱 이틀 울었어요. 이번에는. 네, 다시 또 도전할 수 있으니까 난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이 슬픔을 오래 갖고 가고 싶지 않고 빨리 막 극복하고 싶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이미 아기가 나온 상태니까 저는 또 빨리 시도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시간이 나이가 얼마 이제 곧 40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없어요. 수술하고 하면은 좀 회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연 배출해볼게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남아있는 피 같은 거를 이제 약 먹고 뭐 하면서 자연 배출을 하고 3개월 돼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또 난임병원을 가서 이렇게 됐다 얘기하고 전부 빨리 도전하고 싶다, 아니, 빨리 시도하고 싶어요 했더니 그럼 한 달만 더 쉬었다 와라 해가지고 또 4개월 만에 시도를 했어요. 근데 또 운이 좋게 또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약간 먹듯이 오더라고요. 먹은 게 부족했나 봐요. 먹듯이 조금씩 오는데 이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또 살이 찌면은 이게 또 중독된 것 같고 막 이런 한 마음에 이제 6시 이후로는 안 먹고 이제 주스 이런 거 아예 안 먹고 이제 건강한 음식으로 이렇게 먹고 하다가 이제 난임병원 졸업하고 이제 원장님이 그 아산병원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아산병원으로 가보라고. 8주 전에 아산병원으로 가서 이제 아기 만나러 간다, 다시 그 신경소리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남편이랑 진짜 멀었는데 막 가면서 내가 막 이렇게 뒤로 계속 쳐다봤어요. 그 SUV인데 이게 뒤에 좌석을 계속 쳐다보니까 너 왜 이렇게 뒤에 좌석을 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아기를 낳아서 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나중에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우리 아기 좀 힘들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갔어요. 초음파를 하는데 이제 남편분이랑 같이 오시려고 하더라고요. 이제 초음파 전에 이제 같이 보여주시려고 하셨나 보다, 심장소리.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초음파를 했는데 심장이 멈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 다 멘붕이 되고 그냥 멍하고 원장님 뭐라 막 계속 얘기하는데 안 들려. 피가 너무 안에 많대요. 피가 많아서 소파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또 내 욕심에
내가 또 소파 수술을 하게 되면 또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또 자연 배치를 해야겠다. 원장님한테 말을 안 하고 그때는 좀 멘붕이 와가지고 일단 먼저 가고 버텼어요. 그냥 소파 수술을 일단은 한 일주일만 내가 더 시간을 두고 그때도 안 나오면 수술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계속 버텼는데 한 5일 정도 지나서 피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시작됐구나. 덩어리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아,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잘 버텨야지 이러면서 있는데 피가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덩어리랑. 제가 내 자궁은 요만할 텐데 이만한 자궁에서 나올 수 없는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한 1리터 좀 안 되게 막 이렇게 막 쏟아지고 아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했는데 막 쓰러질 것 같고 막 귀에서 막 샤워기를 막 탁 트는 소리가 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몸에 힘이 샥 빠지면서 어머 나 119 좀 불러줘 이래가지고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갔는데 피는 계속 나오고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근데 피를 계속 빼가더라고요. 피가 계속 나오는데 피를 빼가더라고요. 검사해야 돼. 네,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많이 나온 거를 너무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수혈 받아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적이 처음이었으니까 수혈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좀 기다리다가 이제 산부인과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데 왜 수술을 안 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피가 안에 많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근데 원장님 저는 또 시간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미련한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술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보통은 이거는 수면 마취로도 가능한데 저는 수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수술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남편이 수술해 막 이러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이제 잘 돼서 지금 수술한 지가 한 2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것들을 어느 정도 됐었는데 말을 해도 울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됐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1개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 전에 있는 것까지 다 오면서 그 감정이 푹 받쳐서 남편이랑도 대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우는 거를 힘들어하고 바로 수술했던 배가 아파버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말을 못하고 또 저만 끙끙하고 막 이러다가 아무튼 그래서 몸을 회복하고 하는 시기이고 또다시 도전은 할 건데 무서워요. 이제 엄마랑 아빠랑 남편이랑 시댁에서도 이제 그만해라. 남편도 무섭대요. 제가 죽을 것만 같아서 무섭다고 그만해라 하는데 그만은 못 하겠더라고요. 손에 쥐었는데 자꾸 빠져나가고 쥐었는데 빠져나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곧 마흔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 근데 제가 저번 주 겸님 강연 오시기 전에도 남편이 내가 집에만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스타필드를 그러니까 멀리는 못 나가겠고 스타필드가 이제 생겼다고 하니까 구경 가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체력이 안 따라주니까 다 못 돌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한 4층 거기 딱 그 별마당 거기까지만 보고 왔는데 체력이 없었거든요 진짜로. 그냥 4시까지 놀고 그렇게 막 대화하고 놀고 집에 와서 완전 뻗었는데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옆에 앉았던 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같이 대화 많이 하면서 저 응원해주고 제가 여기서 왠지 막 할 것 같은 그런 막 거랑 또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이럴 때는 낮에 산책을 많이 나가서 햇빛도 좀 쐬고 하면 좀 더 좋아진다 하면서 본인의 겪었던 좀 힘든 일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또 얘기해 주시고 하면서 조금씩 치유가 되고 그리고 여기도 나도 치유받고 내 얘기로 또 치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용기 내서 왔어요. 아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진짜 아이 얘기는 못해요. 못해. 진짜 못해. 저는 시험관 첫 번째가 피 수치가 50까지밖에 안 나오고 안 됐고 그래서 감이 안 왔었어요. 저도 두 번째가 50몇이었어요. 저도. 그래서
차라리 뭐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임신했다는 느낌도 없었고. 그래서 안 됐네. 다시 해야 되네. 이 생각했었고, 두 번째 했을 때는 한 260 정도까지 올라갔었어가지고, 아기집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정도로만 했었을 때도 엄청 충격이었었거든요, 전. 그래서 그 이후에 무서워서 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이 그랬었거든요. 난임병 원장님이 저 처음에 잘못된 거를 아시고 두 번째 그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엄마가 힘들어진대요. 전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못하고 또 그렇게 될까봐. 오늘 어떻게 알고 애니 부른 것 같네. 아유.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수치 250도서 저분이랑 비교할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 아픔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주관적인 거라. 그래서 계속 달아서 뭐 시험관 계속 하다 보면 돼. 막 이렇게 누가 위로한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맞아요. 다시 또 그러고. 맞아요. 근데 주변에서는 하지마. 이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걱정하지 마. 이번엔 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런 말이 전혀 될 거야도 위로가 안 되고 그만해라는 말도 위로가 안 되는데 저랑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나만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극복한 거를 봤을 때 용기를 내게 되면서 처음보다는 덜 슬퍼하고 덜 우울해지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볼까 막 이런 생각. 근데 좀 되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프롤로텍스 주사를 2번 아침 저녁으로 맞는데 아침에 맞는 건 괜찮은데 이번에 저녁에 맞는 게 호흡 곤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타이어를 대신 맞아라 했어요. 질정이랑 타이어를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타이어를 맞는데 돌덩이 그게 프롤루텍스가 프로게스테론 주사여가지고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을 유지시켜주는 주사예요. 그래서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프로게스테론 레벨이 낮으면 뭐 한 대만 맞을 수도 있는데 저도 아침 저녁 2대씩 맞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유산을 할 수 있는 위험이 높으면 선생님들이 의뢰서를 써주세요. 타이어 주사를 미리 처방을 해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 병원에 가서 이 주사를 맞아라 이렇게 해서 항상 들고 다녀요. 근데 그거를 엄청 아파요.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양쪽 이렇게 맞는데 돌주사라 돌덩이가 네. 와.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또 하면은 무서운 프롤로텍스가 차라리 낫지. 이게 호흡이 곤란해져 버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숨 못 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게. 진짜 이거 뭐 마지막이다 했는데 와 마지막은 무슨 저 또 도전할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마음이 들지? 나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없어도 둘이 행복하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도해 볼 날들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제한은 없지만 자궁이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한 40에서 40 초반까지밖에 안 보고 있는데 또 다시 실패하고 또 수술을 하고 또 회복을 해야 되는 그 시간들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 와, 이런 생각. 혹시 첸치 매번 해요? 아니요. 저 있어요. 벌려놓은 거죠? 네. 다행이다. 우리는 그나마 난데 채취를 매번 할 때마다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배란 주사를 매번 맞아야 난자가 하나, 2개 나오는 언니들이 있거든요. 저는 한번 채취할 때 몇십 개씩 나와가지고 지금 얼려놓은 게 15개 정도 있어서 이식만 하면 되는데 난소 기능 저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취를 매번 해야 돼요. 엄청 아프죠? 과배란 주사를 매번 맞고 그것도 호르몬이잖아요. 하고 그 언니들 채취하고 그다음에 배양하는데 여기서 배양이 막 안 돼버려. 그러면 언니들은 과배란을 다시 하거나
그러다가 이식을 했는데 뭐 흘리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과배란이 막.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딩크였어요. 완전 딩크. 내 인생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 왜 아기를 굳이 왜 낳아야 되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랑 다르게.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이 들어보고 오빠 반 나 반 닮은 애기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딱 왔는데 제가 벌써 나이가 35이 이제 고위험 산모 기준을 나누는 게 만 35세예요. 근데 30이 되는 거야. 그래서 35세 전에만 나면 돼. 막 이렇게 아, 하는 30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30대 그 생각이 들더라고. 한 33살? 그 정도쯤에.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제 후배들 만나면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애기 생각은 없을 수 있다. 나처럼 나중에 시간 없어서 시간을 쫓기거나 슬퍼서 막 그러지 말고 만약에 결혼을 할 거면 지금 애기를 빨리 얼려놓던지 뭐든 하던지 몸 관리 잘하고 완전 꼰대 할머니가 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도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아무도. 그래서 나온 것도 있어요. 아니, 더 이상 그래서 아무도 이런 슬픔. 근데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30 전에 맞아요. 오빠랑 결혼해서 딩크라는 그런 헛소리 안 하고 그 당시에 얘기를 시도를 했으면 어땠을까.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저는 NK 수치가 높았고 그다음에 무슨 프로틴 수치 지금 기억도 안 나요. 하도 이제 안 들여다봐가지고 그게 높아서 면역글로불린 주사도 맞아야 되고 헤파린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임신 그걸 유지하려면. 근데 선생님 그럼 저는 제 몸은 임신을 하지 말란 몸이 아니네요. 그랬더니 나이가 어리면 난자 그 수정란이 그 엄마의 환경을 이겨낸대요. 아, 나이가 어리면 최적의 몸은 16세인 거지. 아기를 낳게 최적의 자궁 상태에 16세예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선생님 제가 살 빠지고 뭐 하고 했을 때도 한 달 전 난자 무조건 지금보다 한 달 전에만 했던 그 난자도 건강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른 거. 그러니까 1년 전 난자보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시점보다 조금 더 건강했던 거는 한 달 전. 그러니까 여자는 이거 참 속상한 일이지만 고위험 산모라고 정해놓은 만 35세 기준이 낳지 말라는 거예요. 자궁에 무리가 있으니. 산모에게도 무리가 있고 다운증후군이라든지 장애라든지 그런 발달장애 이슈가 있는 애들 그 그래프 커브 보면 만 35세 기준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후성유전화, 유생유전화. 엄마가 몸이 건강해서 좋은 다이어트를 하고 그러면 제 원장님이 연구를 하셨던 것도 있거든요. 그 G 얘기인데 그 닥터 라이블리 선생님이 강의하시면서 해줬던 G 얘기가 있어요. 열성유전자를 가진 G를 이렇게 했을 때 열성, 오성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오는데 좋은 식단을 하고 좋은 다이어트 하고 이렇게 생활을 개선 잘 하면 열성을 합쳐도 정상 G가 3개, 4분의 이렇게 나온대요. 그게 이제 유선학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그 들어가가지고 복사해서 RNA 복제하고 나올 때 좋은 DNA 복제해서 나오는 거지. 세포 안에서.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 임신하고 그런 게 가장 좋지만 모든 그런 옵스티클을 다 이겨내고 이 몸이 알아서 좋게 해가지고 임신되고 좋은 유전자로 하겠지만 몸이 뭐 나이가 들었어도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스트레스 줄이고 식단 이렇게 좋게 하고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안 잘 키울 것 같아. 저잘 키울 맞아. 자신이 있어요. 나 뭔지 알아. 막 저는 솔직히 뭐예요? 이럴 정도로 엄청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랬었어요. 내가 쉽게 얘기 하는 건 절대 안 오겠다. 네. 정말 어떻게 사랑해주고 진짜 건강식이랑 나오기만 해. 진짜 잘해줄 자신이 있는데 너무 오냐오냐 키우지 않고 잘해줄 자신이 있는데 쉽지 않네요. 이렇게 마음이 다 잘 될 것 같죠. 진짜 다 잘 돼요. 제가 가진 에너지 있다면 저는 비실비실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한 방에 둘 다. 쌍둥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첫째도 한 방에 낳고. 둘째도 신랑이 야 너무 손만 잡아도 애가 힘들어. 그리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엄청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애가 쉽게 생긴 줄 알아서 그것도 제가 여보 이거 복에 터진 얘기다. 어디 가서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 기운 다 가져가세요. 저 셋째는 없습니다. 6학년, 4학년으로 끝이에요. 네네. 진짜요. 가실 거예요. 아,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구나. 자, 전국에 계신 아이를 가지려고 하거나 결혼을 앞둔 어린이 여러분, 어린 여성 여러분, 아이를 가지십시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는 서로 꼭 얼려두시길. 아 맞아. 어, 남자는 시간 돌아가면 그걸 하고 싶어. 저는 난자, 정말 난자를 꼭 난자를. 얼려두시. 더 어릴 때. 완전 20살, 23살. 근데 근데 제가 또 그걸 또 알아봤지 않겠습니까? 5년 이상 지나면 폐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뭐 암에 있어서 다시 채취를 못해. 그러면 연장을 해주는데 그 당시에 채취를 할 수 있으면 그 폐기하고 다시 채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자를 냉동해서 하는 것보다 수정란을 냉동을 했을 때 이식률이 훨씬 좋다. 왜냐면 난자 혼자 얼려서 다시 해동한 다음에 수정하는 것보다 수정란 한 상태에서 얼려놓는 게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 근데 너무 출산율이 낮으니까 이거 많이 보셔야 돼요. 진짜 이렇게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도 사실은 요즘은 흔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안 날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저는 그때 한번 영상에서 나왔지만 안 날려고 했던 이유가 해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줄 게 없다. 내가 이만큼 해주지 못할 거면 낳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의외로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네. 근데 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해줘서 그런 네, 느낌인가? 그게 맞아요. 기준인가 봐. 뭔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엄마랑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만큼 글쎄, 다 내가 그러네. 과연 해줄 수 있을까? 그 엄마 아빠가 했던 희생을 보고 내가 저렇게 어른인가? 내가? 엄마? 아빠? 내가 자격이 있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낳지 말아야겠다. 오빠 우리는 우리끼리 사는 거야.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인생의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맞아요. 저도 막 이렇게 포기를 못하는 게 초음파 흑백인데도 위에는 오빠, 밑에는 저더라고요. 어머. 그게 그냥 다 흑백에 보여요. 보여요. 얼마 세상에. 7개월도 안 됐는데 우리 오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 뜨고 있는 어머. 저희 남편이 쌍꺼풀이 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쌍꺼풀은 보이지 않지만 눈이 큰 거, 코 이게 너무 남편이라서 남편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요즘 남편이 이거 3D로 보면은 나와요. 3D로. 아니, 너무 남편은 닮았다. 지금 어떻게 회복됐어요? 수술을 하고 하는데 이게 자꾸 실패 하다 보니까 실패할 때마다 막 수술했던 부위가 막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구나. 이게 저희 남편은 스트레스를 장으로 받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저는 금방 또 잘 잊어버리고 금방 텐션이 잘 돌아와요. 성경책 보고 긍정적인 막 유튜브 막 설교 듣고 이러면서 하는데 저희 남편은 그렇지 않고 채널을 바꿀 힘이 없지. 걱정을 더하고 걱정에 걱정을 더하는 남자라서 그래서 저랑 결혼한 거래요. 아 언니가 긍정적이어서. 네. 저희 남편은 얘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해요. 근데 깊은 이제 대화가 하다 보니까 아이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막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서로가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 남편이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대요. 이번이. 뭐 저도 그랬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이렇게 타이어를 맨날 맞으러 다니고 막 이런 걸 힘들어하는 거를 보기도 하고 막 피가 막 철철 나는 거 보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저희 남편은